자, 오늘의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장에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 찾는 여행객이 좀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수혜보는 섹터들도 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헤드라인 좀 같이 한번 다뤄볼까요? 외국인 관광이 한국에 많이 온친다고 해서 저는 체감적으로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제가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그 시장에 가서 저기 유명한 그 파는 것들이죠. 영동, 육회, 네. 뭐 그 광장시장 빈대떡, 광장시장을 네. 가서 점심을 먹고요. 좀 소화도 시킬 겸 명동에 가서 칼국수를 먹자 해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청계천으로 해서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명동 초입부에서 포기했습니다. 맞아요. 못 들어가시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저도 가봤어요. 외국인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아서 칼국수를 먹을 염두를 못 내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 정도로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데이터상으로 보게 되면 2019년, 18년 이때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았었는데 이때 한 1,800만 명, 1,700만 명 정도가 한국을 방한을 했다고 해요. 근데 올해 이 기록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해외 한국 방문이 이제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도 최근 개선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로 판단하고 있는 업종이 이제 그 유통주들, 백화점. 백화점이면서 면세점을 보유한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들 종목들의 주가는 이미 한 차례 상승을 보여준 상태에서의 주가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여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유통주 흐름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일부 카지노 종목들도 최근에 맞아요. 움직임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최근에 K의류 이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네, 이후에 이제 무신사 상장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런 전반의 이제 내용들의 업종의 종목들이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맞물려서 해당 주가에 개선되는 현상들의 모습들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시적인 상승으로 머무르면서 주가가 다시 반락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예상해보다는 추가로의 상승 여지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해당 섹터에 대한 관심도도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요즘에 이렇게 조용하게 백화점주들이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이 좀 야금야금 올라지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의료 쪽 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고 카지노 쪽도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비교적 우리가 또 시장에서 엄청 핫한 그런 섹터다라고 포함되는 섹터는 아니지만 이제 주가를 들여다보면은 계속되는 우상향 기조가 나오는 게 이러한 원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K뷰티 쪽도 만만치 않게 좋은 실적으로 이어지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네. 뷰티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뷰티 쪽도 좋은데요. 다만 뷰티 쪽은 주가 차별화 현상이 일부 나타나는 그것도 궁금해요. 왜 그럴까요? 진행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미국의 관세 부분도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중국 관광객과 중국 시장이 열린다라는 기대감에 있어서 주가의 차별화 현상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KBT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 측면이 유효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이런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맥스 같은 종목에 대해서는 유효한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화장품 관련주들은 정말로 주가 차별화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가 좀 궁금한데 실적적으로 화장품주들을 좀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실적보다는 1차적으로 최근까지 주가 움직이지 않았던 것은 미국의 관세 영향이었겠죠. 그래서 관세 영향을 피해갈 수 있는 뭐 미국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다든가 또 ODM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들은 뭐 단순하게 최근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보다는 추세적으로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었죠.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서부터 뭐 거의 1년여 이상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 단계에서 조정의 과정이 일부 겪긴 했지만 흐름 자체는 아직 깨어진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마다 관심도가 필요한 업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장품주들이 생각보다 계속 시장에서 좀 강한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면 조정 구간에서의 매수의 전략들을 좀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일단은 우리가 APR과 같은 이제 미용 기계 그렇죠. 쪽 있잖아요. 이런 쪽 보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전략 어떻게 생각하세요? APR, 뭐 VT, 뭐 등등등 네. 리들샷 뭐 이런 종목들이 그런 있습니다. 것들이요. 네. 이들 종목들의 뭐 수출이나 판매에 있어서 영업 이익률이 월등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제품들에 대한 우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 그 미용 기기 쪽도 관심도가 필요한데 솔직하게 저는 미용 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효능이나 성능에 대해서는 알지는 못하는데 기업적 측면, 숫자적 측면, 어떤 확장성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가능성을 두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사실 최근에 달바글로벌이라는 기업이 또 상장을 그렇죠. 했잖아요. 이런 또 기조들 이어갈 수 있을지 화장품 신규 상장주에 관해서 상장 후에 주가 세게 올라갔죠. 예. 그리고 오늘 장에서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달바글로벌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관심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화장품 전체 종목의 흐름과 연동되어진 내용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다만 최근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상장 이후에 주가 상승하는 패턴들이 일부 종목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는데 이게 예전과 같이 뭐 일주일, 열흘, 뭐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기보다는 일정 부분 상승하고 조정받고 다시 가는 형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의 접근은 일단 최근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의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후에 조정 이후에 재상승할 때 한번 관심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행오버 이슈가 한 달 정도 차에 보통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지켜보고 한 달 이후의 관점에서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투자로의 접근은 어떠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달바글로벌은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의 기조를 보여주는데요. 상승폭은 이제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는 그래도 확 줄어들고 있어서요. 상승이 어느 정도는 좀 소강 상태로 좀 접어들었습니다. 최근에 화장품 섹터에 강한 그러한 탄력들을 좀 이어받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지만 우리가 접근할 때는 역시나 이제 조정시의 매수 관점들 유효하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광객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환율적으로 지금 1,370원 나타내고 있는데 네. 증권가에서는 이제 환율이 1,300원대 중반까지도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될 경우에는 관광객 수요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환율과 연결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환율이 안정되는 상황 하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망 내지는 일부 매수를 보여주는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제가 기존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균형 환율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달러 인덱스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적정 환율은 1,350원 수준이 적정하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100이라고 할 때 지금 100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1,350원 수준이 적정 환율이고 기존에 1,400원 중반에서 움직였던 이유는 정치적 불안정이라든가 우리가 현재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던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녹아 있으면서 좀 고평가되어진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자리를 찾아온 상황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환율 상황에서의 흐름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주시장에 외국인의 수요가 맞아. 증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 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는 과정으로의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기준에서의 환율 상황에서 최근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1,300원대 중반까지는 이제 국내에서 환율적인 수출을 좀 나타낼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궁극으로 올 연말까지의 환율 시장에서의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된다라면 전체 미국에서 이전에 뭐 관세 정책은 최근에 강하게 시장에 부각된 내용이었지만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가 이 이후에 미국의 완화된 경제 정책들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1,300원 이하로 내려가는 환율 상황에서의 개선된 모습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과거에도 이러한 부채 한도 협상과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맞물리는 상황 이후의 시장에서의 통화 시장에서의 흐름들을 이제 돌이켜 기억을 해보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금리와 환율이 상승을 했다가 안정화되어지는 흐름들로의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이때 주시장도 긍정적으로 발현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환율은 중장기적으로 연말 또는 내년까지 보았을 때는 1,300 이하로도 충분히 가능한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에서의 앞으로의 전망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환율과 연동되어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